네, 안녕하십니까.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기각만이 답이다.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2024년 11월 15일 이날을 기다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죠. 사실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이날을 기다렸습니다. 왜냐하면 이날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그 공표죄 있지 않습니까? 그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에요. 사실 이재명은요.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 번도 1심 선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어? 그래서 정말 근데 이렇게나 많은 범죄에 연루됐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되고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지 이렇게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는 그 이재명을 그 범죄자라고 단정 짓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첫 번째 정의 구현의 장이 되는 거였어요. 사실 이재명도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고요.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. 역공격이라고. 그러니까 좌파들은요 언제나 상황이 불리하면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이 논점을 흐려버리는 이런 게 특기였어요.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 혹시 기억하세요? 그때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인해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. 근데 거기서 구속 안 되려고 이재명이 뭐 했습니까? 갑자기 후쿠시마 뜬금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막 얘기하면서 뭐 윤석열 뭐다 이러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. 20여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고 그게 먹혀서인지 이재명은 구속을 면했죠. 근데 이번에 그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이 또 뭘 했느냐? 주말마다 이제 11월 2일부터 윤석열 탄핵 집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장애투쟁. 아니 국회를 다 장악한 놈들이 무슨 놈의 장애투쟁입니까? 그런데 어쨌든 명분은 명태균 녹취록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1심 선고 이거를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하지만 어떻습니까, 여러분? 1심 선고는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이었죠. 그 당시 좌파들이 오열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가슴에 아주 짜릿하게 남아있죠. 이제 이재명의 몰락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봤습니다. 그런데 약간의 반전은 그 다음에 있은 그 11월 25일에 위증교사 선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저희들은 저희가 아니라 법조인들은 이게 더 확실한 유죄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나오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공직선거법 유죄인데 뭐 하고 다 넘어갔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죠. 12월 3일 우리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? 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 비상식적인 짓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이 사법부라는 곳 이곳이 얼마나 좌파에 물들어 있고 좌파에게 놀아나는지를 알게 돼서 뭐 일부 사람들은 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 계엄령은요 우리 대통령뿐 아니라 이제 그 대통령 측 인사들이 모조리 이제 수사 뭐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판이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악수였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해 버리면 이제 그 인용한 그날부터 2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재명은 만약에 이제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보수층이 어떤 걸 기대해야 되냐?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이 2심까지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그 이재명 대법원은 아직 안 받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자격 없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역시나 시간을 끕니다. 뭐 패문 부재로 뭐 연락을 안 받느니 뭐그 항소심 그 송달 이거를 안 받고 막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직인으로 막 부르고 온갖 재판을 다 이제 지연시켰지만 이번에는 사법부가 좀 정신을 차려서 3월 26일 날 이제 2심 선고가 있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헌재가 원래는 최대한 빨리 뭐 3월 초에 뭐 탄핵 결과 발표하겠다더니 이게 계속 미루고 미뤄서 결국 이번 주 금요일 날 4월 5일 날인가 그날 이제 4월 4일 날 그 탄핵 선고를 한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3월 26일 날 이 2심 선고가 또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? 그 해방 전국 때 이 좌우 대립 그 혹시 기억나세요?
막 계속 뭐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전국을 어지럽히고 막 여수 순천 발라 사고 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. 제주 4.3 나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그런 이제 전국이 계속 됐는데 근데 이제 2심 선고일이 이제 드디어 다가왔죠.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뭐 2심 판사가 조금 뭐 친좌파일 수는 있다. 하지만 그래도 1심 판사나 2심 판사나 똑같은 법을 배운 사람이고 법에는 좌우가 없잖아. 그래서 뭐 징역 1년까지는 아닐지라도 뭐 한 1,000만 원 벌금 정도 그 정도는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.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. 뭐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는 기억에 오르라고 쳐도 아니 백현동 뇌물 받고 백현동 그거 용지 종상하게 해준 거 이거를 어떻게 쉴드를 칩니까? 그래서 안타까운 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생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네이버에 딱 이재명 2심 딱 치고 계속 그냥 새로 고침 무한 클릭을 해가면서 이제 현재 상황을 막 이제 막 확인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그러니까 속보를 뭐 한 1분 간격, 2분 간격으로 속보를 보면서 뭔가 좀 느낌이 쎄한 거예요. 김문기 모른다 이게 무죄가 뭐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는 뭐 지난번 1심 때도 일부 무죄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는데 이 골프 사진이 조작이라는 거야. 이게 조작. 확대, 클로즈업이 어떻게 조작이지? 여기서부터 저는 진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.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게 나왔죠. 백현동 그 관련해서 공무원 협박 발언은 그냥 의견일 뿐 거짓말이 아니다. 이렇게 했죠. 제가 그 당시 이제 최국 유튜브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근데 최국님이 거기서 이러더라고요. 이 방송 더 해봤자 의미 없겠다고 방송을 다 꺼버리더라고요. 저도 그때 그냥 마음이 참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심이 무죄 선고가 나왔죠.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? 대체 이재명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사신인가요?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는 이 어이없는 그 순간들이 막 이제 지나갔고 와 정말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공직선거법이 어떤 건 줄 아세요? 그 돼지머리 있잖아요. 돼지머리. 그 보통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에 놓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데 거기 돼지 귀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 꽂았다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직이 박탈되는 이런 게 엄격한 공직선거법인데 이재명에게는 너무너무 물렁물렁하게 이 심판사들이 이제 한 거죠.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어도 다시 2심으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지난한 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을 올가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졌어요. 뭐 그리고 위진교사도 대법원까지 뭐 빨리 나올 것 같지 않고요.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? 유일하게 남은 거는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거. 이게 이재명을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.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. 뭐 이재명 뭐 재판 나가서 이기면 아니 대선 나가서 이재명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요 있잖아요. 이재명 같은 그런 위험한 사람은 이재명이 될 확률이 1%라도 저는 막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재판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재명 재판이 다 완성이 되고 다른 뭐 대북 송금 재판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해서 이재명이 깜빵에 들어가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있는 그 탄핵 선고 무조건 기각밖에 답이 없습니다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각하가 나오면 다시 탄핵을 할 거거든요. 절차를 갖춰서. 그래서 기각이 답이고요. 지금 그리고 5대3, 뭐 4대4, 뭐 이런 희망적인 그런 뭐 문자들이 저한테 막 도착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간절하게 빌어봅니다. 기각이 답이다.